오늘은 간단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느질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치즈를 망치로 하지 않고 프레셔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길다란 스트랩을 만들기 위한 스트랩폰인데 책상 같은 데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껴서 바느질을 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카드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 크기가 중요한데, 카드 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5.5cm에 한 9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들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바느질 하는 두께를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다 한번 적어 놓습니다. 자, 이제 가죽을 자를 건데, 가죽을 자를 때는 이렇게 철로 된 자를 이용해서 은펜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했듯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삐뚤어짐 없이 그렇게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는 위아래 길이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카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졌죠. 보통은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두 개를 자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자르고, 그 다음에 풀을 발라서 자르기 전에 이제 가죽에다가 먼저 붙이고 나서 그렇게 자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를 때 조금이라도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접 가이드라고 부르죠. 시접 가이드를 그릴 건데, 이거 두께는 바느질 선과 그 모서리에 이제 좁아도 됩니다. 어차피 가죽이 튼튼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서리에 붙여서 하는 게 완성품이 되었을 때도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망치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프레서로 소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망치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는 좀 핸드프레셔도 꽤 가격이 착하게 나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한 공구로 해서 한 5만원? 5, 6만원 정도로 샀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어줄 때는 한번 뚫고 나서 한 2개 정도 구멍은 이렇게 겹쳐서 뚫어주는 게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색깔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취미로 하다 보면 좀 그러기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자주 쓰이는 게 이제 검정색이나 흰색 그리고 뭐 노란색 이런 그 원색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죽 바늘에 이제 실을 꿰는 방법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바늘구멍에 실을 꽂은 다음에 실을 조금 더 길게 뽑아서 집게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준 다음에 실 가운데를 바늘이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모양을 보시면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실을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통과했던 실을 바늘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실이 실 사이로 통과해지는데 가죽실 같은 경우는 조금 두꺼운 편이라 이렇게 하면 끊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 가죽에 하얀색 실을 사용하는데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색깔이 너무 눈에 띄는 색을 쓰더라도 완성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멋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죽 바느질은 보통 새들 스티치라고 불려서 실 양쪽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카드 지갑 같이 작은 제품을 할 때는 그냥 한쪽으로 꿰인 다음에 작업을 해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새들 스티치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새들 스티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죽에 바늘을 통과시킨 다음에 바늘과 바늘을 잡고 쭉 당겨주면 실 중앙에 놓이는데 새들 스티치는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바느질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번 엇갈리게 바느질을 한번 해줘서 윗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부분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을 이렇게 꼬매줍니다. 이렇게 스트랩포니가 없는 경우에는 새들 스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랩포니가 없다 하면은 한쪽으로만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들 스티치는 왼쪽 바늘을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왼쪽 바늘로 약간 구멍을 벌려준 다음에 오른쪽 바늘을 사이로 집어넣고 한 번에 빼주는 과정이고 만약에 한쪽 바늘을 먼저 다 빼고 그 다음 바늘을 넣게 되면은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면서 실이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은 빼기 전에 한 구멍에 2개의 바늘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다 끝나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쪽가위로 조금 잘라준 다음에 그 튀어나온 실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주면서 라이터 이제 쇠 부분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바느질은 끝났고 모서리가 이제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칼로 이렇게 조금 뭉툭하게, 이거는 이제 원형 반달 펀치 같은 게 있으면 작업하기 수월한데, 이렇게 작은 제품은 그냥 모서리만 조금 깎아줘도 충분히 멋을 낼 수 있습니다. 카드가 잘 들어가는데 두세 개 정도는 같이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쓰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카드를 완전 덮을 정도로의 크기이기 때문에 카드를 손쉽게 뺄 수 있게 손잡이 부분을 만들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반달 펀치가 있으면 작업하기가 수월한데 없다는 걸 가정을 하고 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로 가운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동그란 뭐 뚜껑이나, 이제는 지금은 뚜껑 사용할 건데 동그란 뚜껑이나 이런 것들 대서 반원을 그려줍니다. 사실 원형 펀치나 이런 자기에 딱 맞는 펀치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방법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칼날을 세워서 조금씩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는 가죽칼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공업용 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할 때 칼날이 조금씩 흔들려 가지고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 이 작업은 생략해도 되는데, 사실 토코놀이라고 해서 가죽 이제 모서리 부분을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그런 약품인데, 이런 제품은 크게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감 때문에 조금씩 반질해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토코놀을 발라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그런 제품인데 의외로 선물용으로도 좋고 본인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제 큰 지갑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하는 분들은 특히 사용하기 좋고, 이제 요새 지폐들을 잘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카드 지갑으로만 가지고 다녀도 굉장히 편합니다.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까끌까끌한 면이 조금 반질반질한 그런 형태로 됩니다.